봅시다. 자, 제목이 오우가죠. 왜 오우가일까? 다섯 가지의 벗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오는 다섯 오자입니다. 그리고 이건 벗, 오자죠. 그러니까 친구가 5명인 거야. 5가지의 나의 친구다라고 해야겠죠. 자, 그런데요. 이 시는 고전시가잖아. 그치? 근데 고전시가인데 작가 이름이 남아있다? 그렇다는 건 높은 작가는 굉장히 높은 집안 사람인 거야. 왜냐면은 조선시대 또는 우리가 근대로 오기 전까지 일반 서민들은 이름을 남기지 못했죠. 가문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전시가에 이름이 남아있다라는 거는 이 사람은 분명 과거에 좋은 집안, 사대부 집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이에요. 특히 그 중에서도 윤선도는요, 대표적인 좋은 집안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윤선도의 가사가 앞으로 여러분 진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윤선도의 가사 같은 것들을 진짜 지릴 때까지 보게 될 거고요. 5호가는 윤선도의 가사 중에 제일 쉽습니다. 다행이죠. 아무튼 그래서 당시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은 무엇을 바랬을까요? 어떻게 살고 싶었을까? 조금 바르게. 그쵸? 바르다는 건 무슨 말이야? 효. 맞아요. 또? 이름. 그런 걸 뭐라 그래 다? 인이예지. 뭐라 그래요 그런 걸? 사. 덕목. 무슨 덕목이야? 유교적 덕목이죠. 당시 조선시대는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유교적인 덕목이 대표적으로 충효를 잘 지키고자 했고요. 또 당시 사대부들은 드러내는 걸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 있는 척, 잘 사는 척 이런 거 있잖아. 되게 싫어했어. 그래서 그런 걸 티내기 싫었기 때문에 즉 과시하는 걸 싫어했고 늘 청렴결백하게 그러니까 소박하게 사는 거를 늘 이상향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직에 나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잘하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보통 사대부들의 시는 자연에 대한 지향, 소박한 삶에 대한 지향 그리고 반대로 속색,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양하는 태도를 보였다. 지향과 지양의 다른 건 다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조금만 특징 정리할게요. 자, 어쨌든 오우가라는 건요 연시조죠. 시조가 지금 연달아서 연을 나누어 등장을 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연시조라고 부를 겁니다. 자, 연시조는 쉬워요. 말 그대로 연이 나눠져 있는 시조인데 이때 시조라는 거는 보통 평시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윤선도 시액 중에 오후가 있어요. 이거는 연시조의 특징이에요. 윤선도처럼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쓰는 평시조의 연시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평시조라는 거는요 일단은 그러니까 약간 스테레오타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스테레오타입 아니지 뭐라고 하는지 그걸 프로토타입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틀이라고 보시면 돼. 당시 조선시대에 사람들이 시조를 쓰기 시작할 때 이런 틀을 가지고 쓰자라는 입장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형식 같은 게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3장, 6구, 45자 내외를 지켜야 돼요. 정영실했었어요. 그래요. 갑자기 이게 나오자마자 여기저기서 지금 감탄사가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지키기 때문에 정형시, 형식이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에서 정형시라고 불립니다. 지금 이거를 하나하나 한번 뜯어볼게요. 3장이라는 건요. 초장, 중장, 종장의 세 줄. 현대로 치면은 제3행이라는 겁니다. 초장, 중장, 종장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그럼 6구라는 건 뭐냐면요. 6개의 구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줄에 2구씩 들어가야겠죠. 2구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6구라는 거는 초장을 이렇게 끊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끊어서 읽어야 되는 거야. 그쵸? 응? 끊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줄을 반으로 나누면 2개가 되잖아. 그렇지? 6개가 생기는 거야. 6구니까. 그럼 45자는 뭐겠어요? 글자. 이 초장부터 종장까지의 글자 수가 45자 내외로 맞아야 한다. 45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이 정도겠죠. 그래서 여기 전체가 45자 내외다 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음보가 뭐예요? 아, 3은 뭐? 그런 거 맞아요. 우리 김소월 할 때 배웠죠? 진달래꽃 할 때 3음보. 그래서 우리가 시조는요 다 4음보예요. 그래서 4음보입니다. 4음보예요. 그래서 한 구에 보통 2음보씩 들어가. 그래서 종장에 이 첫 음보 있죠? 무조건 3글. 맞아요. 무조건 3글자여야 돼요. 무조건 3글자로 시작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요시 보시면요. 1수부터 6수까지 전부 다 종장은 3글자로 시작해요. 그쵸?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평시조 하나가 연이어서 나오는 연시조라고 하는 거예요. 1수, 2수, 3수, 4수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형식을 좀 정리해 두면 좋겠죠. 자, 그런데 형식이 엄격하다라는 건요. 사람들이 맞추기 쉽다는 거야, 쉽지 않다는 거야? 쉽지가 않죠. 굉장히 압축적이고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게 한문 같은 걸 잘 모르는 서민들에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죠. 그럼 주로 누가 썼다 이거는? 그치. 그래서 이 평시조라는 거는 주로 양반들의 어떤 전유문이었다. 사대부 양반들이 많이 썼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당연히 비교적 어때? 한자어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이 내용 다 있어야 돼. 근데 45장 내외로 맞추려면 한자어의 비중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요, 그러니까 척주 같은 경우에도 수석과 송죽이랑 이거를 우리가 물과 돌과 소나무와 대나무가라고 너무 길어지잖아, 그렇지? 간단하게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어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대고들 양반들이 쓴다는 건? 잘못이 많아요. 그렇죠? 이들이 추구하는 데가 명확해요, 그렇지? 유교적 이상을 추구하잖아. 내용적으로 유교적 이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충, 효, 일이, 예지 등등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유교적 이상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반영된 자연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상화된 자연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물 특히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똑같은 나무잖아요. 근데 이제 막 매난목축 같은 거에 지조와 절개의 정신을 넣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자연물을 요 이상을 반영해서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쵸? 또 그리고 유교적 이상을 추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속세의 것을 너무 탐내를 들면 안 돼. 그쵸? 그래서 속세는 주로 세모, 자연은 주로 동그라미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속세는 주로 세모다라는 게 부귀영화 아니면 명예 이런 거 부와 명예 같은 것들을 최대한 죽지죠. 안 척하려고 그래요. 자, 그럼 자연은 어때? 자연 속에서 그냥 소박하게 사는 게 좋다는 거야. 소박.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한자성어를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안군지조, 안빈낙도 가장 많이 나오는 한자성어입니다. 그래서 안군지족이라는 건요, 분수에 만족하며 산다는 거야. 이렇게 소박하게 사는 나의 분수, 청렴하고 가난하게 사는 나의 분수에 만족한다라는 거고요. 안빈낙도는 뭐겠어요? 빈이 가난하다는 뜻이야. 가난하지만 즐겁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유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또 비슷하게 단사표음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뭐 표주박으로 물을 떠먹는다 이런 거거든요. 비싼 데서 안 사먹고 자연스레서 물 떠마신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단표누락이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나머지는 거는 그냥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자연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병이나 자연에 대한 병이 난다고 해서요. 천석공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리고 비슷한 말로는 연하고질이 있어요.
둘 다 자연을 사랑하는 병인 거야. 자연을 향한 항산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단사표이랑 단표노랑이랑 진압도랑 다 비슷한가요? 비슷한 말이에요. 소박하게 전상. 안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거의 같은 개수예요. 이런 것들. 그 천석광이랑 연화무질이 무슨 뜻이에요? 이건 둘 다 자연을 사랑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아, 이거 뭐 노을과 안개 이런 뜻이에요. 이거 다. 노을과 안개를 사랑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이 시는 5명의 벗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렇지? 근데 실제 사업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자연물, 그 중에서도 유교적 이상이 담긴 이상화된 자연물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좀 보면 좋겠죠. 자, 들어가 볼게요. 총 6수입니다. 왜 6수겠어요? 육수. 6육연이라는 뜻이에요. 그 5개 각 설명 결론. 오, 비슷했는데 사실 이건 시작할 때 소개하고 시작한다. 시작할 때 내 것은 5개가 있다 하고 하나씩 소개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 6입니다. 네? 무슨 말이에요? 한 수당 한 명의 친구가 들어가. 근데 맨 처음에는 약간 시작하는 인트로 같은 느낌인 거죠. 인트로에 본론 5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봅시다. 1수 혜원이가 읽어볼까요? 네, 멋이 여시나 아니 수석과 행숙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기 더욱 반갑구나. 수월아 이 5바퀴 또 더하여 무엇하리. 볼게요. 벗이 몇이나 하니, 즉 벗이 몇 명이나 되니 수석과 송죽이래요. 수석, 물, 돌, 그쵸? 송죽은 소나무, 대나무죠. 자, 누군가 물어본 거야.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벗이 몇 명이냐? 그쵸? 질문이에요. 대답을 뭐라고 해요? 수석과 송죽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행이 지금 질문과 대답이 모두 나와 있죠. 이런 걸 문답법이라고 해요. 문답.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실이 일상적인 게 맞으니까요. 자, 동산에 달이 오르니 그것이 더욱 반갑대요. 그럼 달도 마찬가지로 친구일 가능성이 커지겠죠. 두어라 이 5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뭐예요? 5밖에 그거 이상은 또 더해봤자 쓸모없다는 거야. 친구에 더 넣어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즉 나는 이 5가지로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5가지 뭐예요? 맞아요. 그쵸? 수석, 송죽, 달. 이 5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분수에 만족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안분지족으로도 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따가 저거 6개 한 번만 다시 얘기해주세요. 그래? 그냥 외우면 돼. 잘했지만. 자, 그 다음 이수입니다. 자, 이수 시작하시면 되볼까요? 푸른빛이 좋다하나 건기를 좌로한다. 바람소리 맑다하나 그칠적이 하루매라. 좋고도 그칠리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구름은 빛이 좋대요.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어? 검기를 자주 한대요. 바람 소리는 사람들이 맞다고 한대요. 그런데 그칠 적이 많대요. 하나는 많다는 뜻입니다. 그칠 적이 많대요. 좋고도 그칠 리 없기는 물뿐이래. 그러면은 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치지 않아요. 즉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에 나오는 구름과 바람은 어때요? 변해요. 그래서 구름과 바람은 쉽게 변한다라고 해서 가변성이라는 말을 쓸 겁니다. 근데 뭐가 많다는 얘기가 하노메라 이거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은 어때요? 변하지 않으니까 불변성이라고 하죠. 자, 우리 이거 가변, 불변 어디서 배웠죠? 맞아요. 오문변동 하기 전에 풍사일 때 배웠죠. 가변어, 불변어. 그래서 변하는 건 가변한다라고 하고요. 안 변하는 건 불변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구름바라는 가변, 물은 불변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수에서 세모랑 동그라미를 나눠볼게요. 누가 세모냐?
그치. 구름이랑 바람이 세모야. 그럼 누가 동그라미? 물이. 그치. 그래서 일부러 대조적인 거 두 개를 대조적인 것들을 병치한 거야. 그래서 일부러 더욱 물의 그런 불변성을 강조하고자 한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입니다. 삼수로 한번 가볼게요. 가림이가 해볼까요?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시지고 풀은 어이하여 푸는 듯 느르나니 아마도 변치 않을 건 바위뿐인가 하노라. 꽃은 피기도 하지만 금방 진대. 굉장히 순간적이다라는 거죠. 풀은 어찌하여 푸르는 듯하다가 금방 또 누렇게 변하냐는 거예요. 그럼 꽃과 풀은 어때? 변해 안 변해? 변해요. 가변적이고 순간적이죠. 잠깐 예뻤다 마는 거야. 그쵸? 아마도 변치 않는 것은 뭐뿐이다? 바위뿐이다. 그럼 바위는 어때? 불변해. 그리고 영원하죠. 불변하고 영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조적인 것들을 병치를 하고 있고요. 이때 세모는 뭐죠? 이수에서? 그쵸? 꽃이랑 풀이 세모. 뭐가 동그라미? 바위가 동그라미.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혜원이가 읽어볼까요? 사수?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잊히거늘 소라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 구천은 흐리고든지를 근로하여 아노라. 더우면 꽃이 피고요. 추우면 잎이 진대요. 이게 자연의 섭리다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게 자연의 섭리라는 거예요. 소라. 소리 누구겠어? 소나무겠죠. 소나무는 소리 더하기 나무니까요. 그렇죠? 얘를 불렀어. 그래서 우리가 화성은 무조건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사람이 사물을 불러. 친구처럼 불러. 그럼 이거를 사람처럼 표현했다라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의인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의인법이고요. 또 누군가를 호명하는 걸 돈호법이라고 하기도 해요. 지금 소나무에는 돈호입니다. 너는 어찌 문서리를 모르느냐. 서리법이죠. 도덕법이 뭐야? 부르는 거. 호명하는 거죠. 누군가를. 그 다음 구천에 뿌리 고든 줄을 글로 하여 안 돼요. 구천이 뭐게요? 9개. 그냥 깊은 땅속이라는 거야. 땅속 땅. 구천에 떠도는. 맞아요. 약간 그런 지옥에 떠도는 이런 느낌이죠. 그거예요. 깊은 땅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고든 줄을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대. 그러니까 소나무는 어떤 특성이 있다? 깊은 땅속에 뿌리고든 깊은 땅속에 박혀 있는 게 특성은 아닐 거 아니에요. 곧게, 그치? 곧다라는 게 특성인 거야. 그치? 고든이에요. 고든. 근데 이게 소나무는요, 변하지가 않잖아, 색깔이 또. 그치? 그래서 고드면서도 지조와 절개를 상징합니다. 저희 수의 상징 나누는. 맞아요. 파인홀, 어질리아홀. 아직도 기억해요. 빅토리올 이글홀. 저 아직 못 배웠어요. 괜찮아. 건물 이름으로 외우면 돼. 아무튼 그렇다는 것은 소나무는 동그라미겠죠. 꽃이랑 잎은 아까 상수에서 이미 세모로 쳤죠. 눈서리도 그래서 세모입니다. 눈서리도 어디 있어요? 어찌 기지개예요. 그 다음 오수 한번 볼게요. 이거 시작을 해볼까요? 아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끼는 유의시키며 속은 어이 비었느냐 저렇게 사시에 풀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래. 근데 굉장히 곧고 속은 비어있대. 누구 하는 거야? 나무라 다른 아니 속이 비었는지 우리가 모를 겁니다. 대나무죠. 대나무 얘기하는 겁니다. 대나무는 이제 곧고 안에가 비어있잖아. 그래서 사계분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에요. 그쵸? 그래서 사계 사시에 푸르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를 좋아하는데 이건 지조와 절개를 얘기하는 거죠.
대나무는 진짜 실제로 보니까 진짜 멋있고. 그쵸. 대나무 실제로 보니까 멋있어요. 그 다음 육수입니다. 가리가 해볼까요?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밤중에 광명이 너만하니 또 있느냐. 보고도 말 아니하니 내 것인가 하노라.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춘대요. 누구예요 이거? 달이요. 달이죠. 밤중에 광명이 너만하니 또 있느냐. 너라고 했으니까 의법이죠. 너만하니 누구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말이야 이거? 달이죠. 달 같은 건 또 없대. 그러니까 이거는 서리법 좀 없다는 뜻이야. 그치? 너만한 게 없대. 광명이 비치는 게. 보고도 말 아니한데, 즉 다른 말을 안 해요. 당연한 거지만 그 달의 과묵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의 벗인마 한대요. 자, 그래서요. 이 시는요 다시 한번 정리할 테니까 천천히 정리하세요, 여러분들. 선생님. 아, 설의예요, 설이에요. 설의죠. 약간 당황했어 지금. 서리법이 뭐뭐 하랴, 뭐뭐 하느냐 이런 거. 의문형 어민인데 답을 바라고 하는 질문이 아닌 거야. 이미 내 마음속에 답은 정해져 있고 일부러 그냥 형태만 물어보면서 하는 거죠. 근데 설이 법도 있지 않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설의법밖에 없습니다. 자, 이 시의 화자는 화자 나 있죠? 확인했죠? 설의법이라는 건 없어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이 시의 화자는요 되게 다양한 자연물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건 5개죠. 그쵸?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한번 같이 볼 겁니다. 첫 번째로 나왔던 게 누구야? 수석, 물이요. 물이죠. 수섬이니까 첫 번째로 나는 물을 보고 있습니다. 그쵸? 첫 번째로 물을 봐. 그쵸? 물은 특성이 어때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죠. 다른 말로 하면 불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불변성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대조되는 건 누가 있어요? 구름이랑 바람. 구름이나 바람은 계속 바뀌죠. 속성이 색깔이 예쁘다가도 검은색으로 바뀌고 계속 불다가도 그 지정되는 무슨 성? 가변성이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나는 변하지 않는 물이 좋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로 또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바위. 바위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불변하고요. 순간적이에요, 아니에요? 그쵸? 이걸 영원성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누구랑 대조가 돼요? 맞아요. 꽃이랑 풀과 대조가 되는 거죠. 얘는 그럼 어떤데? 맞아. 가변성이고요. 순간 피었다 지고 순간 파랬다 노래지니까 순간성이라고 해야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갈 겁니다. 세 번째는 누구예요? 그 중에서도 소나무죠. 자, 소나무는 특징이 뭐야? 푸르르 뭐야 또? 그쵸. 고듬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네요. 그치? 그래서 이 고듬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지조와 절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죠. 대조되는 거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있습니다. 눈설이? 그쵸. 눈과 설이. 이거는 일종의 실험과 고날이죠. 소나무를 덮는. 그치? 근데 얘는 하얗게 안 변하잖아. 그쵸? 꽃이랑 풀은 이미 나왔고. 꽃이랑 풀도 대조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입니다. 네 번째는 누구죠? 대나무입니다. 특징은? 지조와 절개. 맞아요. 지조와 절개죠. 대조되는 거 있나요? 얘는 그냥 대나무 예찬만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마지막 누구예요? 달이요. 대조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달의 속성은 뭐예요? 과묵하다. 또? 광명? 맞아. 과학 열심히 하네요. 근데 달은 광원이야? 달 광원 아니잖아. 아니에요. 그쵸? 광명
유령이고 과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자는 지금 얘네를 전부 다 바라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왼쪽에 있는 애들을 주목을 해서 얘네를 전부 다 예찬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얘네가 지금 대조가 되고 있고요. 일부러 대조되는 속성을 가진 애들을 병치시켜서 더욱더 말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하는 것도 맞겠죠. 자, 그래서 화자는요, 얘네를 전부 다 보면서 예찬하고 있죠. 화자의 추궁인 겁니다, 이게. 이상향이라고 하면 조금 더 멋진 말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예찬하면서 지향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향은 밑에 쓸까요? 우리가 얘네들은 화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지향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얘네는 지향한다라고 봐야 하겠네요. 그쵸? 일부러 얘를 강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전부 다 어떤 표현법을 사용해서? 의인법을 사용해서. 그쵸? 그래서 여기도 의인도 써주면 좋겠는데 쓸게요. 의인법을 사용해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더욱 강조하고 화자가 이런 자연물들을 친근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얘네는 전부 다 뭐가 반영된 거야? 유교적 이상이 반영된 애들인 겁니다. 그쵸? 여기서 지금 변하지 않는 것들, 기조절개 이런 게 전부 다 유교적인 이상에 가까운 거죠. 그쵸? 쟤네 다 유교적인 이상이 반영되는 거다라고 봐야 합니다. 왜? 화자는 유교적 시대에 태어난 자매니까 당연히 그걸 봐야겠죠. 자, 그래요. 그래서 의법, 유교적, 당연히 의법 옆에 서린법도 들어갈 거고요. 본호법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표현상에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냐면은 대조적 시역 이런 거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파란색으로 하니까 되게 해시태그 같아요. 그래? 아, 그러네. 누르면 될 것 같은 느낌이죠, 아무래도. 그래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의인법이라는 거는 인격을 부여한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이런 말 가능하고요. 인격을 부여한 자연물을 예찬하여 당연히 가능하겠죠. 화자가 지향하는 말을 반영한 자연물 다 가능한 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말들로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5번은 비교적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나올 거라 기대는 아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큰 틀을 좀 배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자연 친화적인 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자연 친화적. 사대구들이 바라는 자연. 그리고 자연 친화. 다른 말로 하면 속세를 멀리 한다는 거야. 늘 큰 틀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아는 고전 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을 가까이 하고 속세를 멀리 한다. 그게 유교적인 이상이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려운 거 없죠? 네. 잠깐. 그러면은 둘 중에 속세를 상징하는 건 누구였어? 지향. 그쵸? 세모가 속세인 거. 그러니까 속세의 어떤 뭔가 이익을 주는 사람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무거나 갖다 주잖아. 충신은 지향이죠. 그쵸? 효는 지향 이쪽에 속하겠죠. 그래서 보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로 나눠서 그 개념이 유교적으로 동그라미인지 세모인지 판단해서 끼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곧 가림이 공연이 시작됩니다. 네. 끝나는 건가요? 네. 뭐 부를 거예요?